네, 대장동 의혹 수사의 키맨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또 작심 폭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CCTV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가 정진상 실장에게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정면 반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재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유동규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에 있는 집까지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동 출입구, 계단 입구부터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녹화되지 않는 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은 이처럼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들어올랐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배려하는 입장이잖아요. 또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또 엘리베이터는 뭐가 있냐면 몇 층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단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또 이제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정진상 실장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9년 9월에 3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그 정진상 실장 자택에 보면 CCTV를 피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단 올라가서 정진상 실장한테 돈 줬다고요? 아니에요. 그 집 주변에는 CCTV가 다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저 얘기는 거짓입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설명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180도 다르죠? 아니에요. CCTV 그 찍힐 것 같아서 제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간 거 맞습니다. 왜요? 그때는 내가 다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쎄요. 김유정 의원님 결국 뭐 재판에서 판가름이 나겠네요. 저 부분도. 그러게 하도 말들이 서로 다르니까 예. 참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동규 씨 진술에 대해서 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동거인의 증거인멸 관련한 재판에서도 드러났잖아요. 처음에는 휴대폰을 파기하라고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검찰 구속수사 과정에서 검찰하고 딜해서 진술 바꾼 거 아니냐라고 법원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유동규 씨의 이 진술을 검찰발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법원에서도 다른 재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계단으로 간 이유가 그때는 뭐 형 동생 해서 보호해 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단 입구에도 CCTV가 있어서 얼마든지 드나드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재판에서 당연히 뭐 이런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제출이 돼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대질신문 얼마든지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대질신문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대질신문을 얘기를 우리 김유정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과의 대질신문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질에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질 조사 하겠다고 정진상 사실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그런다 뭐 그러는데 자백하는 사람이 왜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재발할 거 있으면 받겠다. 명명백백하게 발표해야 될 것들은 그분들도 명명백백하게 발표해야 되고 비겁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난 15일 검찰 조사 때 정진상 실장 측이 유동규와의 대질을 요구했는데 검찰이 이제 거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진상 측도 그렇고 유동규 측도 그렇고 대질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미경 의원님 대질 저 신문이 성사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대질 신문을 그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이제 검사들이 판단을 합니다. 네. 뭐 무조건 원한다고 또 해주는 건 원한다고 아니에요. 해주는 건 왜냐하면 아니죠. 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충분히 판단하고 대질 신문 요청했다. 그건 아마 기록에 남길 겁니다. 뭐 하고 안 하고 그건 판사들이 볼 수 있도록요.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요. 그 상대방 집을 가보지 않으면 그 아파트가 몇 동 몇 층인 걸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유동규 본부장이 하는 얘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때 보통 사람 같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단에는 보통 CCTV가 없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CCTV가 있고 내가 또 몇 층을 누르면 그게 다 녹화가 되고 이러니까 예. 자기 생각에 그걸 피해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5층에 올라가서 그 돈을 전달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검찰에서 수사할 때요. 보통 그 경위나 과정을 굉장히 상세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신빙성이 있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정진상을 지켜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도원 결의를 맺은 그때 당시는 이제 그 형제지간의 마음으로 자기가 지켜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 여기에 CCTV가 있다, 계단에도 있다. 이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어디 있다 예.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의 그 입장을 뭐 탄핵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정진상 실장 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증,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혐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자신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글쎄요. 검찰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작심 폭로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달라진 태도를 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바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말이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소신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했다 그랬는데 좀 이상하니까 발 빼고 쟤들이 했어.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그거는 아니지 않나. 네, 저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 원 안팎의 사적인 비용을 대신 내줬다. 500만 원에 10차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 결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글쎄요, 정미경 의원님, 이런 얘기는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쨌든 이 내용은 좀 처음 알려진 것 같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분들이 그 정치적 공동체라고 지금 검찰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당시 시장, 그다음에 그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그다음에 유동규 이 세 분은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사실 정진상 실장이든 그 김용 씨든 어떤 뭐 행사나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관계에 그건 아마 검찰이 저는 다 디테일하게 전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대신해서 돈을 좀 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서로 그때 당시 친했으니까. 그다음에 돈 쓰는 일에 그 유동규가 앞장서서 그냥 돈을 써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지금 지엽적으로 다 나오고 있다면 검찰이 웬만한 거는 사실은 그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 원 안팎이군요. 그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아니고 그냥 총액은 500만 원. 네. 500만 원의 사적인 비용을 대신 내줬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뭐 검찰이 꼼꼼히 살펴보겠죠.